안녕하세요. 김현진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보지 못하고 이러닝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때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은 여러분들이 방학 중에 실습을 한 학생들도 있고 실습을 아직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졸업 이후에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실습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이론을 현장에 적용시키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장 사회복지 현장 실습 개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이제 이해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란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관에 입각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실천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까지 학교에서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를 비롯한 이론적인 영역을 학습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을 적용하는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습의 초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그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현장 실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과목이 전공 필수 과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실습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의 실제적인 면을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어떤 지식을 쓸 것인가,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실천 현장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 이외에 현장에서 발생되는 돌발 상황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시킴으로써 여러분들 나름대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이해가 실습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복지 현장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먼저 그 실습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의 그 사회복지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현장과 실제적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현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습을 통해서 미리 알아내는 것이 이 실습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동 분야나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지만 실습을 통해서 내가
아동 청소년보다는 노인 분야나 또 다른 장애인 분야의 현장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경우에 자기가 가서 잘할 수 있는 현장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실습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습의 목표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해서 파악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한 사회복지사로서의 필수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론만 알고 현장에서 이러한 이론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론이 요용한 이론이 될 수가 없겠죠. 둘째, 사회복지 이론의 직접 실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습생 자신의 적성 및 장단점 등 자아인식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철학과 가치관을 정리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배웠던 부분을 현장에서 적용시킴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졸업 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적성에 잘 맞는 실천 현장 분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지식 습득 및 기초 사무 능력 함양을 시키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이제 부분들이 사회복지 지식 습득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 처리 능력, 사무 능력의 배양이라든지 또 단순하게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다든지,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적인 이론을 함께 배양하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습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더 배양시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의 기대 효과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습득한 사회복지의 가치, 지식, 기술을 현장에 적용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 현장에서 클라이언트 체계의 문제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조직화, 분석, 개입, 계획의 수립과 이행, 개입 노력에 대한 평가 과정을 통한 경험, 그래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또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적용 과정을 통해서 몸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라든지 사회복지 기관 내에서의 대인관계 기술 등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개념, 목적,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덧붙여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말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에 대해서 반복되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현장의 문제 해결 과정에 사회복지의 가치 및 윤리 강령의 내용, 지식,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문제 확인, 정보 수집, 사정, 계획 및 수행 그리고 평가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내 위험 집단, 표적 집단의 강점 및 특성과 자원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조직의 사명, 정책 및 행정을 연구하고 파악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천 현장 관련 국가 및 지역의 사회복지 정책 및 전달 체계를 분석하고 실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아인식을 증진시키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자주 들었던 전문직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한국사회복지사 협회가 정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구성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구성 체계는 크게 세 가지 체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같은 사회복지학과 실습생, 그리고 여러분들을 받아주는 실습기관, 그리고 여러분들을 교육시켜주는 학교로 구성되었고 그 단계는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및 평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같은 실습생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실습 기관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실습 기관이 선택된 이후에 그 실습 기관을 방문을 하게 되고 또한 실습 기관에서 여러분들을 면접을 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습 전에 재학습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기관에서는 행정 처리를 해야 되고 실습 지도 기획을 구성해야 되며 여러분들을 실습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고 또한 공통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와 실습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오리엔테이션 하는 과정을 준비 단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초기 단계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습 계약서를 쓰시게 되고 실습 업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습 계약과 동시에 개별 면담과 계약 그리고 부서별 교육, 실습 업무를 초기 단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기관과 실습생들의 실습 계약을 원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중간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습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실습 과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록은 실천론에서 배웠던 기록의 과정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과정 기록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관에서는 실습 업무를 여러분들의 실습 태도나 실습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일들을 중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실습 순회 지도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어떻게 실습을 하고 있는지 순회 지도를 통해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종결 및 평가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결 및 평가 단계에서는 실습 종결을 하게 되고 종결 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이 했던 실습에 대한 일들을 평가하게 되고 실습 지도를 또한 평가하게 되며 행정 지도를 하게 되죠. 학교에서는 성적 평가와 실습 교육 평가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실습 기관에서 했던 기관에서의 자료를 통해서 교육과 성적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실습생으로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실무를 익히게 되겠죠.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 학습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경험적인 실무를 익히게 되고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현장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자아인식 또는 전문적 정체감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실습 기관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훈련시키게 되고 클라이언트에게 실습 기관의 정직원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넓혀주고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 실천의 질적인 향상과 사회복지 분야를 발전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클라이언트와 여러분들과 같은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서로 연결하고 매개시켜주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실습 지도자의 선발 및 여건을 조성하게 됩니다. 실습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슈퍼바이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바이저는 여러분들을 더 전문적으로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습 기관은 이 실습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시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학교와 같은 대학교와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학습 환경의 조성 및 유지에 기관은 실습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학습 환경 또는 실습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실습생을 맞이할 때 지도를 준비하는 과정을 먼저 하게 되고 실습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습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의 가치 및 지식의 진수와 적절한 학습 과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 모델을 실습 기관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책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사회복지 실천가의 모습들을 기관에서 직접 보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을 평가하고 그리고 다양한 실습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문가적인 정체성을 실습기관에서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학교와 같은 학교라는 구성체계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적 이론과 실천을 실습 기관과 여러분들을 연계해서 교육 목표를 실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실천 경험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교육을 경험하고 교수들은
실습을 계기로 사회복지 이론과 실무 현장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를 여러분들의 실습 자료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네 번째, 학생들은 서로 다른 실무 현장에서 익힌 실무 경험을 나눔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 번째, 실습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실습 전담 교수가 필요한데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전임 교수, 겸임 교수 또는 코디네이터, 실습 조정자 등의 자격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실습 기관의 선정 및 배정을 지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습생의 교육 욕구 및 학습 목표와 부합되고 동시에 실습기간 업무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것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실습기관의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 협약서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여덟 번째, 실습 지도시, 실습 기관의 선택과 학습 경험의 원조, 실습 과정 중에 문제 해결에 대한 원조 제공, 실습생에 대한 최종 평가, 실습 기관과 실습 지도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해서 다음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